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체에는 기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요. 해부학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큰 도로가 1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경락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이 경락의 어느 부분이 소통이 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는 블록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이 됩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인간에게는 7가지 감정, 즉 7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쁨, 분노, 우울, 걱정, 슬픔, 두려움, 놀람이 그것입니다. 이 7정은 각 오장육부에 배속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쁨은 심장, 분노는 간장, 걱정, 근심은 비장, 슬픔은 폐, 두려움, 놀람은 신장에 속하게 됩니다. 이 7정 중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감정,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오장육부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어 너무 기쁘면 심장마비로 죽는다든가, 부부싸움 끝에 화가 치밀어서 뇌출혈이 생긴다든가, 또는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당할 때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오줌을 싼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가요? 네, 그렇죠. 우리는 14개의 경락의 기혈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웬만한 스트레스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지하철 사고나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에도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사람은 슬픔과 충격을 빨리 딛고 일어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화를 잘 낸다고 하면 간과 관련된 경락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이가 밤에 무서워 잠을 잘 못 잔다고 한다면 신장과 관련된 경락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경락의 소통을 방해하고 경락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면서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학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가기, fight or flight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부신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등을 분비하고 교감신경을 통해 동공을 확장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소화기관의 활동은 억제돼서 타액의 분비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소화불량이 오게 됩니다. 환자들이 왔을 때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개가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된 분이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소음인 계통의 체질의 사람들은 전쟁 상황도 아닌데 스스로 파이트와 플라이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학계 조사에 따르면 위장병의 80%, 피부병의 60%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궤양, 피부병, 관절염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몸속의 신경계통과 호르몬계통의 이상을 초래하여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환자가 많았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동의한방병원 이상락 원장님의 신청곡 듣고 가는 시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를 신청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이 어렵고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쾌회하시라는 뜻으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Never give up. 네,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널 돌아보지 마 또 힘든 내 모습 더 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이제껏 구겨진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너만은 다시금 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간 내 몸을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진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돌아보지 마 또 힘든 내 모습 더 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이제껏 구겨진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너만은 다시금 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간 내 몸을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진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달려간 내 몸을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진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오늘의 게스트 이상락 원장님의 신청곡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크게 운동과 명상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권장합니다. 또 종교가 있는 분들에게는 기도와 묵상도 좋겠습니다. 원장님도 가끔 스트레스 받으시는지요? 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원장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은 기압을 줄이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기압을 있는 대로 줄이면서 마음속으로 욕을 하면 아주 속이 후련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운동하시길 권합니다. 절운동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108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성철 큰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절박한 사연이 있는 불자들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3000배를 한답니다. 그러나 3000배를 하고 나면 대부분은 성철 스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3000배를 하는 동안에 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스스로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미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가능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선한 햇살을 많이 쬐시고 산소를 많이 흡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연 햇살이 동공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면 대뇌 중심부에 있는 송과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네. 이 송과체가 자극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멜라토닌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줘서 포지티브 싱커가 되게 해줍니다. 네.
이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오면 청년들은 생동력과 젊음을 유지하고 노인은 회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 명상이나 적당한 다이어트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상은 반드시 단전호흡을 겸해서 하시도록 권합니다. 명상 시간은 처음에는 아침에 10분 정도 하다가 조금 숙달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20분씩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환자분들에게 명상을 권하면 분심 잡념이 생기신다고 어려워하시는데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명상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가끔씩 구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구름은 명상 중에 일어나는 분심 잡념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시면 됩니다. 구름이 흘러갔다고 해서 하늘을 못 본 것은 아니죠. 명상의 효과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뇌에서는 베타파가 발생하죠. 그러나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로 바뀌면서 이때 힐링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명상이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 확장과 혈압 감소, 불안감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베타 엔돌핀 생성 및 인체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해주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몸이란 먹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체질이 형성되고 그 위에 성격이 형성됩니다. 밥은 가난한 신쌀밥을 피하고 현미잡곡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현미밥을 꾸준히 먹으니까 순정적이고 지구력도 좋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흰쌀밥만이 아니고 흰밀가루, 흰설탕, 소위 300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콜라, 홍차, 소프트 드링크, 초콜릿 등도 갈색에 맛있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흥분시키게 하지만 더 피곤하게 만들죠. 네. 초콜릿은 난소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중요한데요. 네. 푸른잎 야채와 자몽을 권합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B를 많이 하면 과실과 야채를 권하고요. 네. 아울러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백질이 많이 소모되는데요. 단백질이 많은 콩 종류, 메주콩, 검정 설태콩, 녹두 등을 드시고 네. 그리고 견과류와 해바라기 씨앗 등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동의한방병원에서는 한약요법과 친구요법을 사용해서 스트레스 관련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각종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를 제거시켜주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향부자, 팔물탕, 귀비탕 등을 쓰고 친구 치료로는 우리나라 3대 의성이라고 하는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중에 심장을 보강하는 심정격을 써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캘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 회장 정성엽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곳 주류사회에 알리고 교민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03-216-4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성심껏 돕겠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연간 30불의 한인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겨운 아침 햇살 받은
지금 들으신 곡은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신여범의 난 널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 Korean Show on CKYR Red FM 106.7 every Saturday at 8 p.m. The Korean Show 신나는 토요일 is for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your host, Anna John. 네, 한국에서 보기 드문 락커 소찬이의 파워풀한 창법의 Tears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이효민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효민입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란 눈에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두 눈. 살짝 까무잡잡한 피부에 38인치의 거대한 배, 걸어다니는 너구리, 바로 우리 아빠다.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소심한 우리 아빠. 오늘은 내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실 아빠와 나는 같이 산 지 중국에서 지낸 4년밖에 없다. 아빠는 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자마자 중국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러 갔고, 나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한국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아빠와 나는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떨어져 지냈다.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는 매우 힘들었다. 어렸을 땐 유치원에 아빠와 함께하는 행사가 매우 많았는데 아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나 참석해주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빠가 나랑 가주겠지? 나랑 같이 가줄 거야 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아빠는 여전히 바빴고 난 아빠 대신 삼촌과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나중에 나의 아빠가 올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이런 아빠의 부재 속에서 나는 희한한 증상이 한 가지 생겼다. 바로 남자 공포증. 남자가 옆에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했다. 다행히 내 남자 공포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가족 모두가 아빠가 있는 중국 상해로 갔다. 그때가 내 생애 처음으로 아빠와 같이 한 집에서 한 것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동생이나 나나 둘 다 너무 어색해서 아빠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 회의도 자주 열고 아빠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친해졌다. 나중에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배치기를 하며 아빠를 반겨주었고 격렬한 장난 등을 치며 아빠에게 큰아들이라 불리우곤 했다.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고 해맑은 아빠도 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엄청 진지해진다.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도 많이 해주었다. 공부에 있어서도 아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회식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도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항상 답과 풀이 과정을 척척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나에게 유학 이야기를 꺼냈다. 이모가 있는 캘거리를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난 좋지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나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학생 시절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 나를 위해 그리고 두 동생들을 위해 엄마와 우리는 또 아빠만 홀로 중국으로 남겨둔 채 캐나다로 떠났다.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매우 힘들었었다. 엄마도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나도 까칠해지다 보니 둘이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졸업식 갈 때나 아빠랑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었다. 중국과 달리 캐나다는 비행기를 14시간이나 타야 하고 시차도 있어서 아빠가 자주 온다고 하지만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지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아빠가 참 보고 싶다. 아빠! 지금은 비록 떨어져 지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도 같아.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아빠, 멋진 딸이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아빠 화이팅! 짜요! 김재진님의 글 나의 치유는 너다 에서 읽은 문구가 마음에 들어 소개할까 합니다. 누구나 새벽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인생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린 스스로의 마음을 걸림없이 쓸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주인공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모두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기를 꿈꾸며 그 꿈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캘거리는 어제 화려한 개막식 퍼레이드와 함께 스탬피드 축제가 열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스탬피드 퍼레이드에서 한국팀 70여 명이 참가하여 전통문화를 캐나다에게 알리고 특히 잘 알려진 한류문화, 싸이춤은 많은 캐나다인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아트클럽 한인의 주체로 된 성공적인 퍼레이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연인 또는 친구들과 함께 스탬피드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9시 전에 들어가시면 입장권이 무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레드 FM 신나는 토요일은 끝곡으로 정혜인의 신청곡 바비킴의 사랑 그놈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시겠습니다. PD 백운이, 엔지니어 나채연, 진행은 전하나였습니다.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빈털터릴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을